뭐 다들 오셨나요? 예. 뭐라고 써놨죠? 널 읽자. 요즘 베스트셀러로 책이 잘 나가는 게 나를 읽다. 그래서 나를 읽다가 요즘 잘 나가고 있어요. 나가 뭐예요? 나야, 나. 그쵸, 나. 나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죠. 나를 읽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읽어봐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중개사를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 유태인 최소설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고기를 잡아서 줘요? 잡는 법.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뭐예요? 고기를 잡아서 주려고 그러는 거고, 저는 뭐예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은 뭐예요? 지문을 익혀서 뭐예요? 고기를 잡아주고 나서 하는 거예요. 스타일이 달라요.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뭘 이야기를 해요? 남 탓을 이야기해. 탓을 하는 거야. 남 탓을 하는 거야. 자기가 남 탓하는지 한번 봐봐요. 학교론 선생님이 나쁘다. 나쁘다. 남 탓을 하는 거야. 남 탓. 아니에요. 자기 탓이야. 자기 탓. 자기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탓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뭐가 있어야 돼요? 비밀이 있어야 돼, 비밀. 그죠? 저 뭐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나간 것은 어디에 뭐예요? 까발리지 말라고. 더 추한 거야. 그거보다 추한 게 없어요. 비밀이 있어야 돼, 비밀. 자,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비밀이 있어야 돼. 비밀이 있어야 뭐예요? 비밀이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밀은 그 뭐예요? 추억이야, 추억. 내 추억을 깨뜨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 저보고 옛날에 애인이 있었냐, 없었느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부인을 안 할 뿐이지. 그렇죠? 저도 뭐 연애를 8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8년을 했는데 뭐예요? 감이 없다니 어떻게 해요? 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밀이 있어야 돼. 비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비밀이야. 우리끼리 비밀.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업하는 것은 절대 뭐예요? 밖으로 세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어차피 카메라가 있어서 셀 거는 뻔하지만은, 그래서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빨리 스스로, 그럼 빨리 합격한 사람의 공통점 뭐예요? 자기를 읽어. 내가 뭐가 약하다라는 걸 읽어요. 내가 사고력이 약하다. 그럼 사고력 있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을 못해.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를 그걸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서 아름다운 거다. 비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심수봉에 뭐예요? 심수봉에 그때 그 사람. 그렇죠? 그때 그 사람. 그렇죠? 그때 그 사람. 자, 그래서 이제 나를 읽어줘야 돼. 그러면 읽기 위해서는 뭡니까? 틀을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순발력이 딸린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되고, 내가 응용력이 딸린다. 틀을 좀 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50분 안에 40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순발력과 응용력을 동시에 갖춰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거기 145페이지에 자 봐봐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봐봐요. 자, 이걸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는 뭐 있다. 이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봐봐. 일단 내용은 틀을 좀 마련해 놓으라고 해요. 읽어봐요. 이게 표제부. 요게 뭐예요? 갖고. 요거 뭐예요? 얼구. 그러면 여기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요거 한번 읽어봐요. 표제부의 내용, 갖고의 내용, 얼구의 내용에. 그래서 뭐가 나와요? 내용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 거야.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저희가 이제 뭐예요? 체력을 강화시켜야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있죠? 기입등기라는 게 있어. 그러면 기입등기의 틀은 뭡니까? 세세야. 세 곱하기 세야. 그러니까 세세. 새롭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기입등기야. 이때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 넣어봐요. 99 81. 그렇죠. 99, 81이야. 세세 무슨 등기? 기입등기라는 거야. 기입등기. 그러면 여기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니까 여기 최초로 개설하잖아. 보전. 이걸 최초로 개설하면 뭘까요? 설정이잖아. 설정. 그러니까 보전과 설정은 그러면 읽어봐요. 세세 기입등기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건물을 뭐 있었는데 B가 뭐다 집을 팔았어. 새로운 등기원이 발생하죠. 새롭게 이전 등기해주네. 읽어봐요. 세세 기입등기라는 거. 99 81 77
49. 그렇죠? 자, 77, 그런데 봐봐요. 77 그러니까 세 사람이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틀렸어.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야 돼. 66에 36. 그게 몸의 체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세 기입 등기.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있다? 보전, 설정, 이전.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입 등기 그러면 벌써 밑줄이 딱 어디에 그쳐져야 돼? 새로운, 새로이. 이 두 군데가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세세 무슨 등기? 기입 등기.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보전, 설정, 이전. 자, 이제 연결고리를 하죠. 지금 우리, 자, 이게 구슬이야, 구슬이에요. 구슬을 잘 깨야 돼. 우리 등기법은 깨는 게 우선순위야. 그러면 이미 배웠으니까 봐봐요. 여기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깎을거나. 권리죠, 권리.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뭐예요? 권리증. 권리증이 뭔데?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가 뭔데? 새로운 연결고리가 나왔네요.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가 뭐예요? 등기필 정보. 애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서 안 돼서? 됐어. 그럼 영수증 작성해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예요. 자, 생각을 하면,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못하는 사람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기가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뭐가 문제점이라는 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고.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스스로를 읽자. 뭐가 단점이고 뭐가 장점인지. 정말 사람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영수증 작성 사유가 아닌 것. 봐봐요. 이번에 이거 3월 달에. 1번 보존 등기,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3번은 전세권 설정 등기,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5번 전세권 변경 등기. 정답은 전세권 변경 등기. 그게 애울 이유냐고. 애울 이유도 없어요. 그걸 애우고 등기필 정보의 작성을 애우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뭐예요? 기초 틀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필 정보라는 기초 틀과 요거 기입 등기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그러면 이제 열심히 강화시켜야죠. 그러면 읽어봐요. 세세 기입 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어디로 연결고리? 등기필 정보. 무슨 정인데? 영수증.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또 다시 기초 체력을 볼까요? 자,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법원 행정처장이 작성하는 정보. 맞아요? 틀렸죠? 누가 작성했죠? 등기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은 현실하고 가져오라고, 현실. 이마트 가니까 누가 영수증 만들어줘? 자, 이마트 사장님이 만들어줘, 작성해줘, 거기 계산원이 만들. 계산원. 그렇잖아요. 등기관한테 뭐하러 갔어? 접수하러 갔죠. 그럼 누구한테 등기관이 작성하잖아. 그렇죠? 영수증을. 그러니까 누가 작성? 그럼 생각 있는 사람은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딴하고 뭐 이거사예요.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법원 행정처장이 작성하는 정보. 어때? X. 누가 작성해? 등기관이. 자, 그러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들은 이제 자, 젊은 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나온다고. 세세 기입 등기, 보전 설정 이전, 그 다음에 등기 필 정보, 연결고리가 돼.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기입 등기 그러면. 뭐지?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를 많이 못 푼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나왔네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기입 등기가 왜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게 기입 등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애워. 그렇죠. 제가 왜 갑성이에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갑성이야. 그럼 기입등기는 왜요? 기입등기는 그럼 왜 기입등기? 국가가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거. 그게 무슨 등기야? 기입등기야. 그러니까 기입등기라는 어떤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줘라. 만약에 봐봐요.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해 새롭게 기입돼주는 걸 변경등기다. 그러면 세세 변경등기라고 외워야 되거든. 근데 기입등기는 뭐라고요?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해 새롭게 기입해주는 게 무슨 등기? 기입등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죠. 기본이 되는 세상에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요즘 애하고 자꾸 안 잡하려고 그러지.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뭐라고 해요? 잔소리를 하니까. 야, 엄마 기본이 되면 내가 이야기를 하냐? 어제 새벽에 올라와서 옷 걸어놓고 옷이 막 늘게 그래. 뭐라고 해? 깨워서 옷 걸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옷 걸으라고 그래. 새벽에 올라오서. 오늘 새벽에 올라오면서. 옷 걸어, 인마, 옷 걸어. 옷 걸어. 그러니까, 아니, 내일 아침에 입고 갈 건데요, 내일 아침에. 아, 입고 갈 때 입고 가더라도, 걸어, 인마, 걸어. 걸어야 돼, 걸어. 걸어야지. 걸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경정등기. 경정등기. 찾았어요? 예, 경정등기는 그럼 봐봐요. 두 번째. 경정등기는 뭐예요? 1부 곱하기 원시적 사유야. 그래서 이런 하면 뭐예요? 경정등기가 돼. 그러니까 이런 일부 원시적 사유의 국가가 경정등기를 하라고 그랬어. 경정등기. 자, 그럼 봐봐요. 우리 107조에서 비진이 어사 표시는 무효야, 취소야? 무효 사유죠. 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무효로 하죠. 과거에는 취소 사유였어. 취소 사유였어. 국가가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비진이 어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취소로 한다. 어때? X 취소가 아니라 무효. 그죠? 외워야지. 틀릴. 그죠? 뭔가 봐봐. 애울 거는 애워주고 기본적인 이해를 할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 1은 뭐라는 거예요? 경정등기. 자, 그러면 가로 열고 여 밑에다 무슨 성을 유지해야 돼? 동일성. 동일성을 원칙으로 해야 돼. 동일성을 원칙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동일성이 뭐야? 민법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자상에도 동일성이야. 자상. 자상에도 저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허용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경계계약은 구체문을 신체문으로 바꾸는 거잖아. 구하고 신은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경계계약에서도 자상이 허용된다. 어때? X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일성이라는 어떤 틀을 내어줘야 되는 거야. 통일성. 자, 그러면 봐봐요. 26회 때 봐봐요. 그럼 벌써 이제 봐봐요. 자, 이제 26회 기출문제라고 생각해봐요. 갑에서 을로, 갑으로 신청했는데 을로 신청해왔다. 경정등기 어한다. 어때? 자, 봐요. 경정등기부터 먼저 몸에 쳐야 되잖아. 경정등기 읽어봐요. 일부,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 앞으로 가볼까요? 갑하고 을은 같아, 달라요? 그러면 경정등기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냥 재미가 없어. 그냥 애우려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어. 애워달라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나머지는 애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울 필요. 이 틀이라는 거예요. 이거마저 거부하면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사유? 동일성.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원칙. 애가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공이 쌓였나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등기? 경정 읽어봐요. 일부의 원시적 무슨 성? 동일성. 이거 한번 읽어봐요. 직권 누가 해주는 건데? 지가 잘못했는데 뭐예요? 지가 잘못했는데 동일성을 유지할 분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직권 경정등기는 반드시 동일성을 요건으로 한다. 어때? X. 지가 잘못했잖아, 지가 잘못했으니까 무슨 동일성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제가 원칙이라는 말은 A가 있기 때문에.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A에서 나와. 그러니까 맨날 시험 모의고사에 직권 경정등기는 반드시 동일성을 요건으로 한다. 어때? X, 그쵸? X. 아니, 그걸 풀기 위해서도 뭡니까? 이 기초체력을 돼야지, 기초체력. 저한테 와서 뭐예요? 경정등기가 뭐예요? 그러면. 한 장 해버려요, 한 장 해버려. 뭐라고 그래요? 경정등기야 뭐 경정등기. 그러면 뭐예요? 경정등기의 발생 사유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 이때는 국가가 경정등기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순수한 사람은 빨리 받아들여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학자가 되라고요. 학자. 왜 경정등기에 의합니까? 학자가 되라고요. 학자. 일부의 원시적 사유. 딴 걸로는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학자가 돼야지. 학자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게 한 수험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봐봐. 이런 동일성, 원칙, 무슨 등기? 경정.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변경등기가 나와요. 자, 변경등기. 그럼 변경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일부의 후발적 사유. 원시적 사유는 뭐예요? 경정등기 거죠. 경정등기. 원시적, 후발적은 변경. 자, 그러면 뭐 일부의 무슨 사유? 후발적 사유.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소에 오기.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죠. 원식. 오기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잖아. 오기는
잘못 기록된 거죠. 그럼 처음부터 잘못 기록됐잖아. 그러니까 무슨 등기? 경정 등기라는 거. 원시적 후발적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터넷 들어가서 뭐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부채까지 상속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때 소멸시효 법만 조금 알았다면, 소멸시효만 주장할 수 있다면, 조금만 알았더라도 뭐 10억짜리 부채를 안 졌는데, 그래서 자네 딸이 한번 들어가봐요, 인터넷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보험회사에서 어쩔 수 없어,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주장해야 돼.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그게 바로 입증 책임이야. 자기가 소멸시효가 소멸했다고 소멸시효가 약간 참조만 해줬더라도 소멸시효는 누가 주장해?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야. 제척기관은 누가 주장해? 법관이 판단하는 거야. 법관이. 그러니까 소멸시효만 주장했더라도 성소가 되는데 그거 한마디를 몰라서 그러니까 법은 알고 모르고 이게 탁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 합격 안 하면 어때? 합격하면 안 하면 어때? 법을 배움으로써 이걸 하나 터득하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지. 만약에 법을 배웠는데 합격하면 그거보다 금상첨화가 없고요. 근데 준비를 하다가 포기했으면 뭐가 이제 스스로 뭐가 상실이 돼요? 자존감이 상실해. 자존감이 상실이 되면 뭐가 될까요? 그게 열등감이 되는 거야. 열등감이 되는 거야. 자, 요즘 공부해본 사람 알죠? 갑자기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간판도 안 보였던 것이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간판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공부해보니까 야, 저 간판이 장난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옛날 신발 장사는 뭐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존감이 상실되면 그게 열등감이야. 제가 고시 패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요즘 짜증나는 게 매스컴에 검사, 판사, 변호사만 나오면 막 짜증이나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똑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판사 되고 누구는 지금 새로 공부하라고 그러면 새로 하겠어요. 지금 옛날에 공부했을 때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시간 해주면 합격시켜주는 줄 알았어.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제 지금 강의를 해보니까 지금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옛날에는 저도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왔거든. 내 체계로 나간다. 내가 체계. 딴 데 공부할 때는 남들이 말할 때 멘토도 좀 들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도 고집이 세가지고요. 제 스타일을 못 벗어나. 그러니까 제 스타일로 가야 돼. 제 스타일로. 하루에 14시간 공부하면 뭐예요? 그러면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공부하는 요령을 질보다, 양보다 질로 하라는 거예요. 질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질이. 그게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여기 차이가 나타나고요. 읽어봐요. 자, 주소의 변경. 그러면 주소의 변경은 뭘까요? 후발적이죠. 그때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읽어봐요. 주소 그러지 말고 사실. 그럼 변경 등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네.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가구 얼굴 변경 등기. 경정 등기도 크게 두 개가 있네. 표제부 경정 등기와 가구 얼굴 변경 등기. 자, 표제부 변경은 부기 등기가 한다. 어때? X 언제나 주 등기.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죠. 기초 처리기. 그러니까 그걸 써먹기만 하면 돼요. 써먹기만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 후발적 사유. 저는 합격 불합격 별로 안 중요해요. 제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그것만으로 좋게요. 열심히 안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인사 꼬박꼬박 하라. 인사성도 있어야 되고, 인간의 도리니까. 그거는 도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합격, 불합격 중요치 않아요.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자기가 오래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한다. 내 무덤에 내 간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올려놓고도 내가 죽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경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입니다. 자, 말소 등기는 그 밑에다 말소 등기 밑에다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요. 권리적 측면. 말소 등기는 그러면 여기는 전부 전부 불일치가 되는 거죠. 전부 불일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일치가 되잖아. 전부 불일치. 전부야, 일부야? 전부. 여기 불일치. 그럼 여기는 경정 등기는 일부야, 전부야? 그럼 맨날 나오는 게 민법 문제도 봐봐요. 요령이야, 요령.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착오는 뭐예요? 자, 비즈니어사 표시는 표의자는 알아 몰라? 비즈니어사 표시. 표의자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거. 착오는 표의자는 모르죠.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맨날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차이점.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을 얻었으니까 자, 경정 등격, 말소 등격의 차이점은 일부냐, 전부냐. 그렇죠. 전부냐.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이잖아. 자, 이쪽으로 가보니까 표제문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는 권리, 얼굴도 권리. 그러면 어디가 많아? 권리.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는 거야. 독자적 문제든 지문이든. 그렇죠. 권리적 측면. 자, 여기 봐봐요. 권리는 어때?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원칙상 공동 신청해야 하는 거야. 그럼 말소 등기 시 권리니까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권리 등기 제3자가 개입될 때 제3자의 성낙서는 반드시 첨부한다. 성낙서가 잊어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성낙자에 뭐가 필요해? 인감증명. 이렇게 돼.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인감증명.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봐봐요. 말소 등기는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고 전부 불일치. 그러면 권리적 측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봐봐요. 자, 과거의 출제 문제입니다. 자, 재산권 설정 등기는 자, 단독 신청해야 한다. OX, X 읽어봐요. 권리죠. 그러니까 재산권 설정 등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제 민법에서는 그렇게 포함되잖아. 그러면 재산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 해야 한다? 공동 신청해야 한다.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럼 대리인한테 매도할 권한을 줘서 팔아오라고 그랬어요. 매도할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배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어, 없어? 있어. 뭐가 없다면? 특별한 수령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할 권한을 줬어요. 매수가 뭔데? 사오라고 그랬어요. 사오라고 그랬더니 처분해가지고 왔네. 그게 됐어, 안 돼? 안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제가 그제 이제 누님 한 분 계셔요. 구미에서. 아무거나 뚫어. 공법을 뚫어도 민법이 뚫려. 그러니까 등기법을 뚫어도 등기법을 뚫어도 민법이 뚫으니까 아무 과목이나 뚫어. 그러면 뚫으면 돼. 뚫으면. 이 누님은 생각에 뭐예요? 민법을 뚫어야 다 뚫린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하나만 뚫어도 뚫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법을 뚫어도 민법이 뚫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뭘 모르는 걸까요? 공부하는 요령을 모른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령을 모르는 거야, 요령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을 죽어도 자기가 100%를 알아야 뚫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공시세법, 민공법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줬잖아, 요령. 자, 아무 말이 없으면 권리는 무슨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그런데 말소 등기는 왜 별표가 나와요? 권리가 많으니까. 그렇죠, 권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어때? X. 무슨 관계? 권리관계. 그럼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관계만 공시한다. 어때? X. 뭐가 있어? 표제부. 사실이 등기할 때. 뚫으라고요. 뚫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는 전부 불일치, 권리적 측면. 저는 해달라는 거 요것밖에 없어. 요거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서서히 감각을 익혀가면서 둘이 가면 무슨 신청? 혼자 가면 등기관이 해줬어? 직권 말소. 관공서가 했어? 적탁 말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말소 등기의 종류는 이제 세 종류가 있네. 대표적으로 이제 뚫기만 하면 돼. 어떤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다. 자, 그 밑에 무슨 등기가 있죠?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이것도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 그러니까 이것도 별표가 하나가 되네. 자, 그럼 봐봐요. 자, 우리 사소하지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회복. 회복 앞에 뭐가 붙어? 알았어. 회복이 되려면 뭐 해야 돼? 말소 대상이 있어야죠. 말소되지 않는데 회복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왜 말소 회복을 해줄까요? 자, 말소 등기 인정이 돼? 안 돼? 안 되죠.
말소 등기야 말소가 안 되잖아. 그렇죠? 말소한 걸 또 다시 말소할 수는 없죠. 말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말소 회복 등기잖아.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가 되려면 저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 자,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측면이 있다? 권리적 측면. 전부가 말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부가 말소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말소가 그러면 적법이어야 돼, 부적법이야? 적법. 그래서 부적법 말소해야 되는 거야. 적법 말소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자, 그래서 읽어봐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하나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 다 맞추죠.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회복되려면 뭐가 돼야 돼? 그럼 앞에가 단독으로 말소됐어요. 회복 등기도. 단독. 직권이면 직권. 촉탁이면 촉탁. 앞에가 단독으로 말소했는데 공동에 의해서 말소 회복한다. 어때? X. 앞에가 단독이면 뒤에 단독. 공동이면 공동. 그럼 상속 등기 봐봐요. 상속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 등기? 단독이죠. 그럼 상속 등기 말소는 자, 공동 신청, 공동으로 말소 회복한다. 어때? X야. 앞에가 단독이면 뒤에도 단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측면이죠? 권리적 측면.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제3자가 개입되면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개입될 여지 있죠. 그럼 최근의 문제예요. 말소 회복 등기 시 이해관계는 있을 때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불필요하다. 어때? X.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해야 돼. 이게 그러면 민법에서는 뭐로 빠져요? 이게 소급부로 빠지는 거야, 소급부. 회복하니까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잖아. 앞으로 가면 무슨요? 장래요. 뒤로 가면. 그래요. 소급표는 그러면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그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아주 중요하고요. 권리적 측면이니까. 자, 멸실 등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멸실 등기는 그러면 그 밑에다 사실적 측면이라고 써요. 사실적 측면. 사실적 측면으로서는 요거는 전멸이죠. 전멸. 자, 뭐가 전멸해야 돼? 객체가 전멸. 그러면 A가 집이 있어. 전멸해서.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멸실 등기하고 멸실 등기하고 말소 등기. 차이점을 몰라서는 안 돼. 말소는 어떠한 측면? 권리적 측면. 멸실은 사실. 사실하면 뭐가 생각나?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 한다라는 거네. 몇 개월? 1개월. 벌써 1개월이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니까 표제부 이해관계에 다툼이 없죠. 그러면 성낙서를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러면 3월달 모의고사, 딴학원 모의고사 봅시다. 다음 중 인감증명이 불필요한 등기를 골라라.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멸실 등기. 지금 여기까지 등기 종류만 들었어도 지금 딴학원 모의고사 12개 중에 11개는 건졌다. 11개는 건졌다. 지금 11개는. 그러니까 요 의미를 우리가 잡으면서 접근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딴 거는 부탁을 안 할게요. 많이 나갈 필요도 없어, 등기법. 그래서 요것만이라도 봐봐요. 이렇게 봐봐요. 제발. 기입등기는 세세, 경정등기는 일원, 동일성 원칙, 변경등기는 이루. 이렇게 말소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말소회복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말소등기와 말소등기 불인정하죠. 그럼 무슨 등기한다? 말소회복등기. 그럼 우리 민법으로 빠질까요? 우리나라 등기는 전속요건주의지 효력 발생 요건주의가 아니다. 어때? X. 효력 전속 요건주의라면 말소 회복 등기를 배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법은 그렇게 빠지는 거야. 민법은. 등기법은 이제 말소 회복 등기로 빠져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멸실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야. 사실적 측면.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새벽 올라오면서 기차 타면서 졸았느냐? 아니야.
제가 금요일날 또 뭐예요? 감정평가서 관계법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다 뽑아서 털어놓고 오늘 뭐예요? 오늘 쉬는 시간에 지금 열심히 보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틀이 똑같아. 틀이 똑같아요. 법이라는 것은 책 법을 던져주면 돼. 그 하는가로 원장님 그런다며요. 저 인간은 던져주면 강의를 한다고. 똑같아. 용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용어만 알면. 영어만 알면. 그것도 뭐 비밀이 없어요. 그것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법은 똑같은 거야. 틀이 있다라는 거, 틀. 그 틀만 익히면 돼. 그러면 용어만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럼 봐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자, 여기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돼. 내용 그러면 본능 빨리 나올수록 좋아요. 기, 변경, 경정, 말소, 말소백등기,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전멸.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요거 몇 개월? 1개월. 근데 봐봐요. 근데 1개월이야. 근데 여기 봐봐요. 자, 29회 때 2.5점짜리. 여기 건물이 있어, 없어? 멸실등기 몇 개월? 1개월. 여기 건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건물 부존재도 멸실등기를 안 해. 1개월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1개월이 아니야.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그래서 이걸 29회 때 공약을 했네. 지체 없이요 1개월을 공약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체 없이네. 이거는 건물이 부존재거든. 그러면 건물 부존재도 결론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한다. 이때는 그러면 무슨 대장을 첨부해? 건물 대장,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야죠. 이때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건물 부존재 증명서를 첨부해줘야 돼. 하나도 외울 게 없어요. 외울 것도 없어. 제가 봐봐요. 만약에 외울 게 있다면 뭐예요? 지금 법만 강의하는 게 50개가 넘는데 50개가 넘는데 머리 터질 거야 지금. 머리 터질 거예요. 하나도 안 외워. 안 외워.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외우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공부 패턴이.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따른 분류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뭐예요? 갖고 외울 거예요. 갖고를 이렇게 뭐 할까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읽어봐요. 무슨 건?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네. 순위번호. 자, 여기는 등기 목적. 여기는 접수. 여기는 등기 원인. 여기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거는 외워야지. 이거는 등기부의 양식 구조는 좀 숙지해놔야죠. 그러니까 맨날 이런 구조도 안 해놓고 뭐 등기법 배울 생각을 하고 뭐 선생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순위번호야. 갑순이라고 그랬죠. 야, 1번이 다음에 몇 번? 2번 다음에 3번.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봐봐요. 그 다음 단계가 좀 뭐라고 그러는 거야? 1, 2, 3, 4로 나가는 형식. 다시 뭐라고 그러는지 봐봐요. 1, 2, 3, 4로 나가는 방법. 이게 무슨 등기? 이게 주등기라는 거야. 이게 주등기. 이게 주등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1-1로 가는 형식이 뭐예요? 이게 방법에 따른 분류. 이게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부기등기야. 이게 부기등기. 자, 주등기는 그러면 원칙이에요. 원칙, 부기등기는. 왜? 그럼 주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1번 다음에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독립등기. 1번 다음에 2번.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새로운 신자에서 신등기라고 그래. 즉, 주된 등기가 되네. 주된 등기가 있으면 종된 등기가 있죠. 즉, 그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A에서 나와? A 왜? A는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부기등기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부기등기는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법령의 근거에 한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봐봐요. 형식, 방법에 따른 분류. 주등기와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있네. 자, 주등기, 부기등기는 이거는 뭐예요? 모르면 앞으로 등기법 책을 한 줄도 못 읽어나가. 자, 10줄이 있어요. 10줄이 나왔어요. 등기법 책을 읽었는데 주등기, 부기등기가 몇 개가 나오느냐? 10줄이 있는데 30개가 나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이러니까 독해 능력이 없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언제 때 그러면 주등기하고 언제 때 부기등기 하는지 그걸 잡아야죠. 그러면 한 세트로 받아서 봐봐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는 한 세트죠. 뭐에 따라 물려?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려. 이걸 봐봐.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봐봐요. 그냥 생각 없이 봐봐요.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려서 주등기, 부기등기.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려서 주등기, 부기등기.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진짜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공부를 요령 있게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가구를 크게 크로즈식으로 놓고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무슨 등기? 주등기. 다시 1로 나가는 게 부기등기. 다시 1에 다시 1로 나가는 게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한 세트라는 거. 그러면 언제 때 주등기하고 언제 때 부기등기한 게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뭐예요? 기준이 없잖아. 그러면 봐봐.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뭐 4인 가구에서 23만 5천 얼마죠? 그런데 10원 차이로 뭐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론. 저도 생각을 했죠. 불만은 있어. 불만은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가 달라고 그런다는 건 얼마나 제가 빈약하고 어려운 걸 그걸 제 스스로 뭐다 드러내는 거야. 저도 자존감이 있어요. 안 받아도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거는 불공평하다. 마음에 담고 있었죠. 근데 요번에 그래서 처음 딱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0원 차이로 못 받고. 이거는 이 개망나니가 어딨냐. 그러면 전부 다 줘야 돼.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줘야 돼. 그러면 전부 다 줘서 전부 다 주고 여기 봐봐요. 다 주고 연봉이 이제 100만 원씩 줬다. 그러면 연봉이 3천이다. 그러면 3,100을 대해서 거기에다 100을 대해서 나중에 소득세로 환수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등기와 부기. 지금 기준 마련할 때가 어디 있어? 그냥 기준 마련할 때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죽고 나서 살릴 수 있어요? 그럼 기준이 어디 있어? 그냥 다 주고 나서 나중에 그걸 해야지. 지금 다 죽고 난 다음에 주면 뭐 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 마련돼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언제 때 주등기, 언제 때 부기등기 하는지 기준을 딱 틀을 마련해야 돼. 그게 바로 5개가 있어. 5개 기본적으로. 그게 한 90%를 해결돼요. 그러면 우리 3개는 배웠어요. 첫 번째 유형을 독립적으로. 독립다닐 수 있어.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이게 주등기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뭐예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이게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그러면 봐봐요. 애가 아까 속된 말로 애가 만약에 지금 옷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옷을 안 걸었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걸어도 저는 가슴이 뼈 아프고 안 걸어도 가슴이 아프고 걸어도 가슴이 아파. 왜 그럴까요? 이제 만약에 옷을 혼자서 걸었다. 아버지 불필요하다라는 거야. 이제 불필요하다. 이제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 이제 만약에 시켜서 옷을 걸었어요. 얘가 나를 떠나려고 미리 이제 하는 거구나.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걸어도 불만이고 안 걸어도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걸었어요. 그러면 내가 걸었다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었다라는 것은 벌써 저를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부모들에 뭐가 생겨요?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얘가 떠나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벌써 아버지를 의지 안 하려고 독립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걸도 가슴이 아프고, 걸도 가슴이 아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중간히 걸어놓으면 그게 제일 나쁜 놈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독립적으로 구성은 아닌데. 그럼 뭔가 하나 느껴봐요. 그러면 봐봐요. 기입등기. 새롭다. 언제나 독립해 다녀야죠. 그럼 기입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변경등기는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러면 일부니까 일부죠. 범위가 일부니까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변경등기는 원칙상 부기등기야. 근데 변경등기 앞에 표제부가 붙으면 또 달라져. 표제부가 뭔데? 주등기, 사실의 등기죠. 그럼 표제부 변경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라는 거야. 이제 등기법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일단 기준은 이렇게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뭐예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자. 부기등기. 두 번째. 유형투입니다.
자, 이게 기준이야. 자, 이거 뭐야? 파생. 앞에 뭐가 봐? 소유권으로 파생되면 뭐? 소유권 이해의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야. 그러면 어디가 키워드? 파생이라는 단어를 잡아 대가리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붙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생이 뭘까요? 목적이야. 목적. 자, 구체화시키면 이거는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전. 자, 봐봐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때는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파생되면 그때는 부기등기.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있어요? 이전 앞에 뭐가 붙으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붙으면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죠. 그러면 이전 등기는 또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네.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의 권리냐, 이해의 권리냐. 자, 그러면 수학 문제 풀듯이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벌써 봐봐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뭐예요? 여기에서 벌써 감이 오는 사람은 벌써 수학 문제 풀듯이 푼다고.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고로, 주등기. 자, 소유권, 그러니까 법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연필로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착오. 자, 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착오예요. 착오는 불법행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착오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때 X죠. 착오가 무슨 불법행위가 있냐고, 착오가.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하대, 어제 민법 시간에, 쉬는 시간에. 아니, 생각을 해봐. 착오는 모르는데 무슨 불법행위가 있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어디 있냐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생각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전세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때는 뭐예요? 전세권이 붙었죠. 부기등기. 그러면 이렇게 지어봤어요. 자,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가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문제가 나왔다. 가봐봐요. 자, 전제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OX. X죠. 왜? 전제가 임차권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임차권 이전. 임차권 이전을 뭐라 그래? 전대. 이거 이야기하는 거다. 자, 19회 때 2.5점짜리고요. 자, 그래서 왜 분리해 놨어요? 질문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어놨더니 이제 형님이 와가지고 사다리 타기 합시다 선생님.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분리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분리를 해놔서. 그래서 안 되겠다. 저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이야기였죠. 소유권으로 파생되면 주, 소유권 이해의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 그럼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디서 안 되겠다 해서 형님도 그렇고 젊은 애도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젊은 애도.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올해는 이거 나눠야 되겠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소유권에 파생되면 주,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파생되면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자존감. 저희가 봐봐요. 이제 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 자, 고기를 잡아 먹어 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OX. X. 봐봐요. 벌써 이제 이 저당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당권은 등기 등록이거든. 앞에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뭐가요?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해의 권리인지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렇잖아, 지금. 저당권의 객체는 등기 등록이거든. 그럼 앞에 소유권은 등기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 자, 소유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죠. 자, 지웠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한다. 어때? X. 단정 내릴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이걸 빨리 깨트려. 이런 것들을 빨리 깨트려야 법을 잡아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영원히 법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몇 차원들이 많이 돼요? 이 4차원.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합격을 해. 합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4차원들은 또, 어떤 딱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한편으로 4차원이 많이 되기는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쪽을 생각하는 4차원들이 있어.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해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자, 그러면 세부 유형 2입니다. 유형 3죠. 자, 유형 3. 자, 여기 봐요. 여기 무슨 제한이죠? 처분 제한. 앞에 뭐가 봐요? 그때는 쭉, 그렇죠. 자, 처분 제한 앞에 뭐가? 소유권, 이해권리, 무슨 등기? 후기 등기. 처분 제한의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있잖아. 그러면 소유권의 가처분을 걸어서 그때는 주, 전세권의 가처분을 걸어서 후기 등기. 그럼 가처분 등기는 주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빨리 깨트리라고, 빨리 깨트리라고. 그것만 깨트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서 그걸 깨트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달에 했던 게 이제 이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유형 4하고 유형 5를 한번 더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유형 4. 자, 4가지 유형 형태는 또 여기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얼핏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가등기를 정점을 해서요. 가등기를 정점을 해서, 가등기가 이제 중심키야. 가등기는 요 앞에,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번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야.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야 돼. 그러면 요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자,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자,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써먹고 안 써먹고 한번 써먹어 보자고요. 이제 이미 배웠으니까. 자, 봐봐요. 요걸 배웠으니까. 봐봐요.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야.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뭐에 어한다 나왔다고. 이제 봐봐요. 자, 이거 한번 써먹어 보죠. 가등기가 중심키죠. 여기 앞에 가니까 이게 번등기거든.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럼 번등기가 뭐예요? 부기등기네. 그러면 봐봐요. 번등기가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등기는 그러면 요 형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 앞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가 요걸 하면 그럼 벌써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자, 주등기에 한다. 틀렸죠? 변수가 달라지겠죠.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의 권리냐. 그러면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한다. 이렇게 나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터득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자, 요 털이니까 이걸 외워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자꾸 이제 잡아 나가야 돼, 지문들을. 이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야죠.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한번 터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유형판은 그러면 번등기.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타나.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어때? X. 시험장 가면 5개 지문에 섞어놓으면 안 보인다고.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번등기 형식. 자, 유형 5입니다. 5. 자, 그동안 부기등기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또 뭐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5번. 유형 5.
자, 요게 오늘 요거 이제 확실히 잡아야 돼. 권리의 변경 등기.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 등기.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 등기,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 등기. 자, 요거는 뭐 매일 나와요.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아놨으니까 오늘 이해하고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써놨으니까. 자, 자꾸 또 질문이 들어와서 그래. 오늘 왜 이렇게 크게 써졌어요? 이렇게 써놨었어요. 자, 2O, 2X. 이렇게 써놨어요. 선생님, 며칠 지나니까 2O가 뭐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 if, 만약 성락서를 첨부해주면 부기등기. 자, 첨부하자면 주등기.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성락서. 원래 성락서를 쓰지 않으면 성락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첨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법 29조 부회에서 각하를 하게 돼 있어.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각하 사유가 아닌 게 하나 A가 있어. 그래서 워낙 시험에 자주 돼. 그러면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권리의 변경 등기 시, 자, 이해관계의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을 때 각하 사유가 된다. 어때? X, 각하 사유가 아닌 A 조건에 하나가 있다는 거야. 이거야. 주등기.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들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오늘 확실히 요거는 몸에 체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B한테 뭐예요? 선순위권자야. 자, 이렇게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 전세권.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전세권은 갖고요, 얼고요? 얼고죠. 그러면 순위번호 2번으로 명명을 합니다. 근데 C라는 사람이 자, 후순위권자로서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요거는 순위 얼구에 갖고요. 얼구. 그럼 순위번호 3번. 그래서 등기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2번, 3번으로 이제 되어 있다. 순위번호 2번. 읽어봐요. 주등기 보게 되겠. 또 2번, 3번 그러면 처럼 돌아버립니다. 자, 이제부터 출발해보죠. 자, 읽어봐요. 1억 그러지 말고 전세금이라고 그래. 전세금. 그러면 또 요거 뭐라고 그래? 채권액. 무슨 액? 채권액. 공통점은 돈. 그러면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라는 겁니다. 전세금은 기록하여야 한다. 자, 저당권에 돈 기록해야 되겠죠. 그럼 채권액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자, 이제부터 출발해요.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자, 그래서 또 그러다. 토요일날,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이. 야, 너 민법 정지밖에 안 끝냈다며? 야, 큰일이다.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그러더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렇죠. 또 누가 일러서 손 한번 들어봐. 그렇죠. 내가 민법 성칙을 끝내든 물권법을 끝내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가 일렀어. 물어봐도 그냥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야지.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도는 뭐예요? 마이크는 제가 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일부러 숙제 내주려고 그러는 거야. 물권법하고 뭐예요? 저 혼자 풀만. 옛날에 저 혼자 문제 푸니까 어때요? 저만 실력이 늘지 수강생은 안 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2주 동안은 그래서 뭐예요?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민사특별법 풀어오라고 한번 풀어보라는 거야.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더니 간파하고 있는지 그걸 그 일부러 숙제 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요일날 뭐 해요? 공시법 하죠? 예, 풀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찍어와. 그러니까 다 찍어와 봐요. 몇 문제냐면 144문제예요. 144문제. 그러면 지적은 뭐예요? 79문제네.
30분도 안 걸려. 벌써 벌만 찍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등기법은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등기법은 140, 딱 144문제야. 144문제. 그럼 선생님 밥만 먹고 그것만 썼는지. 제가 썼으니까 알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44개. 144문제도 떡을 친다라는 거야. 자, 떡을 쳐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무슨 금? 전세금. 정액이야, 감액이야? 정액.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후순위 건자는 1억 보고 갔어요? 1억 5천원을 보고 갔어? 그러면 5천원 요 사람과는 뭐 기분이 나쁘거든. 그럼 이해관계는 있다라는 거야. 정액 등기에는. 그러면 순위번호 4번으로 가네. 어차피 전세금 정액 등기가 되는 거야. 이해관계는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야. 근데 B하고 C하고 친구네요. 성락서 하나 써줘라. 그랬더니 왜? 자, 여기 가서 부기등기 하나 달란다. 그랬더니 뭐예요? 해. 야, 성락서 안 써주고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성락서를 첨부 한번 읽어봐요. 부기등기. 첨부하자면 그대로 주등기. 성락서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의 빌려줘, 안 빌려줘? 명의는 진이야.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의. 동생이 보증서 달래.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져요. 절대 안 써요. 망해먹더라도 네가 망해먹어. 그 대신 망해먹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은 줄 수는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증서면 둘이 망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둘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뭐예요? 아버지가 돈 꿔주고 저 집 서울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꿔준 또 그냥 꿔준 게 아니야. 건저당을 설정하고 꿔줬어요. 연이율 해가지고 금전소비대차 계약까지 맺었어요. 실행비용은 얼마냐? 50만원. 그 비용도 내가 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설정해줘. 단 거기에다 특약이 달아서. 단 2기 연체만 뭐예요? 경매가 들어온다. 그래서 경매가 들어온다. 경매가 들어올까봐. 그러면 이거 나중에 경매 들어오면 법원에 가면 이거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돼. 그래서 이자도 안 밀리려고 악착같이. 그러니까 20일 날 이자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어떻게든지 채워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보다도요. 딴 사람한테 은행에다 돈 주느니 차라리 아버지한테 용돈 드린다. 그런 의도를 한 겁니다. 제가 은행 가서 돈 꺼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유보다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스트레스. 야, 이게 그걸 느꼈어요. 야, 용돈, 자식들이 용돈 30만 원 주는 것도 이거 큰 마음 먹고는 절대 못 준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짜 대단한 거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가 승낙서 써주겠어? 안 써주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읽어봐요. 이거는 무슨 등기? 정액 등기. 이거 하나라도 오늘 제대로 이해하라고요. 자, 요게 무슨 금? 전세금. 주인이 그래서 1억에서 5천을 빼줬어. 무슨 등기? 감액 등기네. 그러면 지금 감액 등기에 대해서는 후순위 건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좋을 일도 없고 더러울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관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기분이 찝찝 더럽지도 않고 그러면 좋지도 완전 기분이 더러워야 이해관계이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때는 그러면 감액 등기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쭉 들어가서 이거는 바로 2-1로 돼. 읽어봐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럼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사고를 똑바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읽어봐요. 정액과 감액을 두 자로 건치면.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변경이야. 변경.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최초로 가는 거잖아. 전세가는 이때는 권리라고 써먹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권리의 변경 등기. 일반화시켰네. 그렇죠? 읽어봐요. 변경 등기, 권리. 앞에 보다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으면 사항에 따라서 단정 내릴 수가 없어.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때는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요. 자, 부기등기는 봐봐요. 자, 부기등기는 자, 여기 이제 봅시다.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워낙 자주 출제돼. 자, 그럼 봐봐요. 자, 표제부, 갖고 얼굴.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갖고 얼굴은
권리가 많아, 사실이 많아. 그래서 권리의 변경등기는 심심하면 나와. 독자적 문제 지문으로서.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봐봐요. 이제 틀을 마련해 놨어요. 그럼 빨리 하려면 자, 봐봐요. 자, 지금부터 봐봐요. 자, 변경등기 앞에 뭐가 나왔다?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을 때와 없을 때.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 없으면 부기등기. 그래서 만약 승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첨부하자면 부기등기.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전세권 변경등기야.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변경. 앞에 뭐가? 전세권. 두 자로 얹지 마. 권리. 그러면 권리의 변경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전세권 변경등기는 주등기에 한다. 그때 X. 사항에. 이걸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가위가 읽을 때 오늘 하나 배웠으니까. 자, 봐봐요. 자, 이제 자기 따져야 돼. 묻지도 않고, 요즘 뭐요? 요즘 뭐요? 애가 학교 가야 안 가요? 안 가니까 어때요? 학원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엄청나게 듭니다. 왜? 학원을, 애들이 온라인을 듣겠어?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야지. 어떻게 해요?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더 많이. 학교 다닐 때는 학원비도 안 들어갔거든. 근데 요거 학원비가 뭐 200이나 들어가. 과목당 얼마예요? 50만 원이야. 50만 원. 세 과목만 들어도 150이네요. 이과니까 뭐예요? 수학 하나 뭐예요? 두 과목 들으니까 150만 원이네. 근데 왜 우리 배우는 데는 아껴요? 우리 배우는 데는. 자식한테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봐봐요. 공통점. 변경이죠. 자, 변경등기는 일부야, 전부야? 일부, 후발적. 그래서 독립단일 수 없어.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기등기. 자, 변경이죠. 앞에 뭐가 붙어서? 표제부, 언제나 주등기.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니까 따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지라는 연습을 해주라는 거예요. 따지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봐. 이제 사람 미쳐버린다고. 그러니까 변경등기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자, 공통점이 뭔지 한번 봐봐요. 전세권 쓸 필요 없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자기가 자꾸 쓴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못 읽고 있다라는 거야. 자기가 나를 못 쓴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암기력이 약하다라는 걸 테스트하는 거야. 암기력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암기력이 약한. 그걸 써도 괜찮아요. 써도 괜찮은데 왜 선생님 복습하려고요? 복습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자, 전세권 이전 등기. 자, 느껴. 자, 전세권 변경등기네. 변경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자, 공통점. 등기. 공통점은 소유권 이해 권리네. 그렇죠. 소유권 이해 권리. 전세권이 공통점이죠. 자, 키워드는 여기네요. 설정이네. 설정 앞에 뭐가 붙어? 전세권. 설정은 기입등기, 새롭다, 언제나 주등기, 그죠? 근데 설정이 들어간다 해서 언제나 가면 안 돼. 대표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달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러면 전세권 설정은 주등기네. 여기 읽어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어? 전세권. 이때는 소유권 이해 권리로 해석하는 거야. 부기등기. 자, 변경등기 앞에 뭐가 돼서 전세권. 이때는 권리로 해석하는 거야.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여기 뭐라고 써놨어? 말소. 볼 것도 없어. 언제나 주등기. 말소등기는 전부거든. 그러니까 항상 독립해 다닐 수 있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따지는 사람. 벌써 머릿속에 따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요걸 따져서 키워드가 뭐예요? 설정, 이전, 변경을 받아서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달라지고
그 부기등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따지란 말이에요. 따지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전세권 변경등기.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자, 변경등기. 봐봐요. 변경등기는 이제 아무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일부 후발적 원칙상 부기등기.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표제부 언제나 주등기. 자, 변경 앞에 뭐가 붙어서 권리.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 우리 형님들은 이제 여기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거든. 그럼 시험장은 뭐예요?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빨리 못 푼다. 이게 빨리 가다 보면 어때요? 이게 말이 꼬여버려.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영어가 잘 안 된다고 마음이 급해서 영어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렇죠? 뭐 장미아 선생한테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제가 뭐예요? 중학교 2학년 영어 선생님한테 뭐예요? 의자로 맞아가면서 제가 뭐예요? 그때부터 뭘 났어요? 영어를 났어요. 그러니까 치킨, 키친.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치킨.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영어만 나오면 막 마음이 급해져. 그러니까 발음이 꼬여버려. 실패 시책 스텔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꼬여버린다. 그래서 자꾸 영어만 나오면 천천히 하려고 동기부여를 한다고. 실베스텔 스텔론. 막 발음이 안 꼬이네요. 디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꼬인다고. 시험장하면 꼬인다라는 거야. 그걸 꼬이지 않도록 자꾸 자기가 차근차근 하나씩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 방법은 그거야. 공부 방법. 자, 그럼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 앉아나 서나 뭐야? 반복밖에 없는 거야. 우리 형님은 70세면 70번 반복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60대는 60번 반복해야 돼. 자, 그러면 저 21살인데요. 21번 25번을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연령 불문하고 뭐예요? 기본이 바로 기준이 25번이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버드 교수가 그랬어요. 머리에 뭐예요? 여기에 암기가 되려면 25번을 암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까먹고 있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몇 프로예요? 여기 한 90%를 차지해. 그러면 여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숙지해야 돼. 자, 한매 특약이 들어갔죠. 특약과 약정이 들어가면 다 부기등기하라고 그랬어요. 국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특약과 약정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부기등기하라고 그랬어.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고요. 일단 책을 자기가 혼서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요 유형 5개는 기본 틀을 마련해야 돼야 된다.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안 되면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비극이 시작돼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